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망한 자식 농사 때문인데요. 마땅히 신세 한탄할 곳이 없어서 여기다 한번 올려봅니다. 부모로서 나름 한다고 했었는데 자식들한테는 그래도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자식이라곤 겨우 둘밖에 없는데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돌아버리니 미칠 지경입니다.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게 해주고 싶어서 시작했던 사업이 제 목을 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해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지내던 시절엔 자식 둘이서 의지하며 정말 죽고 못 살았죠. 콩 한쪽도 나눠 먹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며 정말 우애 좋은 형제였어요. 가난해도 자식 농사 하나는 정말 잘했다고 이웃들도 부러워했었고요. 그렇게 동네에 소문난 형제들이었는데 제가 하던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서 둘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형편이 나아질수록 형제들 다툼도 잦아졌죠. 결국 커서는 돈맛을 보더니 자칫 잘못하면 저까지 잡아먹겠더군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들들은 저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말이죠. 자기네들끼리 서로 조금 더 가지겠다고 죽일 듯 난리치는 꼴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을 때 직접 재산 분할을 해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는 꼴을 보니 지금 재산 분할을 해준다고 해도 자식들은 돈을 펑펑 쓰고 혼자 남은 저는 빈털터리로 버려질 것 같더군요. 저는 노후에 쓸 만큼의 재산을 몰래 조금씩 야금야금 빼돌린 뒤 재산 분할해주고 제가 먼저 자식들과 연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일단 제 회사는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회사라 제가 눈뜨고 있는 날까진 지키고 싶었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악착같이 살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저희는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 입에 불칠하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안타까워하셨죠. 어머니 딴에는 저희 부부를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었지만 저희에게는 되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2살인 막내 아들이 어머니 따라 밖에 나갔다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충격을 받아 쓰러졌고 병까지 얻어 결국 1년 후 세상을 떠났죠. 막내에 이어 아내까지 잃자 저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제발 나도 데리고 가라며 하염없이 울었네요. 내게 그만 울라며 달래주는 어린 아들 둘을 보니 애들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겠더라고요. 어리고 소중한 두 아들들을 지키고 잃어버린 막내를 찾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었어요. 비록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결국 단칸방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죠. 비록 전세지만 2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사갈 때 집 터가 좋아야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터가 좋았는지 이사 후 제가 시작한 사업이 승승장구를 했어요. 통장에 찍힌 돈을 보는데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제가 만져보리라곤 생각을 못했거든요. 막상 돈이 생기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먼저 중학생인 아이들에게 학원부터 등록해줬어요. 간혹 첫째가 자기 친구들은 전부 학원 다닌다며 제게 말해주는데 딱히 내색은 안 해도 부러워하는 눈치였거든요. 학원에 등록하는 날 아이들의 표정이 어찌나 밝던지 잊을 수가 없어요. 다들 이 맛에 돈을 버는구나 싶더라니까요. 저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은 부족함 없이 다 해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제 기억 속에서 막내가 잊혀지더라고요. 그러다 제 기억에서 막내를 다시 꺼내게 된 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있으신지라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죠. 이제 회사도 많이 컸고 아들들도 다 키워서 제가 틈틈이 어머니를 요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저를 부를 땐 꼭 막내야라고 하셨어요. 저는 외동이라 첫째면서도 막내이기도 하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마지막 날엔 이상하리만큼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제 얼굴까지 양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막내야, 우리 막내. 네, 어머니. 막내 여기 있어요. 할미가 미안하다. 내가 널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미안이여. 다 내 잘못이여.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 내가 한 것이여. 니네 애비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너무 원망 말어. 그 보육원에 보낸 건 다 너 잘 살라고 한 것이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단순히 실종된 줄만 알았던 막내가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보육원에 보냈다는 사실을요. 저는 머리가 새하이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잠자듯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곧장 막내를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혹여나 이미 가정이 생겨서 잘 살고 있는 애 앞에 제가 괜히 나타나 혼란만 줄 것 같은 여러 가지 감정에 찾지 못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원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굳이 막내를 보육원에 버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내도 잃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제 저도 점점 늙어가고 더 늙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막내를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이 늦었지만 과거의 일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막내를 찾게 된다면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도 물려주고 싶었어요. 전 두 아들 몰래 수소문해서 막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께서 말해주셨던 보육원부터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막내는 이미 보육원을 떠나고 없더군요. 그 소식을 들으니 눈앞이 깜깜해졌지만 그래도 막내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작 제가 알고 있는 건 막내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이었지만 열심히 찾다 보면 꼭 제 앞에 나타나 줄 거라 믿고 살았었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제 마음은 다급해져 가고 있을 때 흥신소에서 막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마주한 막내는 듬직하게 멋진 남자가 되어 있더군요. 막내의 손을 잡고 너무 늦게 찾아 미안했다고 용서를 빌었더니 막내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막내만 바라보며 살겠노라 마음먹었어요. 자식들 몰래 막내를 만나오면서 그가 못해줬던 것들을 다 해줬습니다. 막내에게 빚이 조금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대출받다 살다 보니 빚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전부 제 탓인 것 같아 제가 빚도 다 갚아줬죠. 그렇게 막내와 재회한 지 3개월쯤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 반팔을 입는 계절이 되었죠. 사실 막내 팔에 조그마한 흉터가 하나 있었어요. 어릴 때 둘째가 실수로 국을 엎질렀는데 그게 옆에 누워있던 막내에게 튀어서 생긴 화상 흉터였거든요. 그런데 반팔을 입고 있는 막내 팔에 있어야 할 흉터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막내야, 너 어릴 때 팔에 생긴 흉터 말이다. 그게 감쪽같이 없어졌구나. 크면서 사라진 거니? 아버지, 그게 이 흉터가 저는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흉터 제거 수술했어요.
그런 게냐? 요즘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오래된 흉터도 다 제거해주고 말이야. 막내는 살짝 당황해하더니 이내 자신의 팔을 감싸고선 제게 수술을 했다더군요. 저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별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막내의 행동이 조금씩 수상해지더라고요. 그때 흉터 자국 물어본 이후로 갑자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혼자 밖으로 놔두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수상해 보이는 행동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닐 거야 믿으면서도 의심은 지을 수 없더군요. 결국 저는 막내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만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결과 나오는 며칠 동안 혼자서 얼마나 피가 말렸는지 모릅니다. 그저 막내를 찾았다는 기쁨에 젖어 유전자 검사를 해볼 생각도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만약 제 아들이 아니라면, 정말 그런 거라면 싶은 생각에 너무 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며칠 뒤 결과지가 제 손에 쥐어졌고 막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지를 봤어요. 불일치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그놈은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었던지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제가 깨어날 때까지 옆을 지키고 있더군요. 왜 그랬냐고 따지니 제가 어느 기업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접근을 했더랬죠. 본인도 유전자 검사하면 끝나는 건데 과연 이게 먹힐까 했었대요. 그런데 제가 검사를 하지 않자 마음 놓고 아들 행세를 하게 된 것이죠. 원래 그놈 계획은 자기가 빌린 빚만 갚고 떠날 생각이었다네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 욕심이 생긴 건지 돈을 몰래 빼돌리려고 이때까지 아들 행세를 해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양심에 찔리긴 한 건지 제가 쓰러지자마자 구조대를 불러 병원으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간 아들로 지내온 정이 있어서 마지막에 그놈에게 돈 몇 푼 쥐어주었습니다. 그래도 막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놈에게 정이 들었더라고요. 사람 속이고 다니지 말라고 진심으로 충고하고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놈이 병실을 나가고 또다시 아들을 잃었던 당시의 허망한 마음이 들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를 버린 죄를 지금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생에선 막내를 찾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가 싶고요. 제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주치의가 들어와서 검사 결과를 말하는데 제게 위암이 있다고 하더군요. 치료를 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살아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만큼만 살고 싶다고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주치의가 하루에 한 번씩 병실에 와서 저를 설득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데 왜 안 받으시려는 거예요? 아유, 진짜 나는 그냥 치료받고 싶지가 않다니까 자꾸 그러네. 그래도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죠. 왜 계속 고집을 피우실까? 의사 양반, 지금 환자 살려야 한다는 의무 때문에 이러는 겐가?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데 왜 계속 그러나? 환자 의견도 존중해줘야지. 이상하게 아버님만 보면 제 아버지 같고 친근해서 마음이 자꾸 쓰여요. 의사가 제게 아버지 같다고 하는데 그 표정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어요. 원래 남의 가정사 물어보는 성격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말이 나가더군요. 혹시 자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나?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이 안 계세요. 힘든 환경에서 의사까지 된 겐가? 너무 잘 커줬구나. 내가 다 기특해. 부모님은 찾고 싶지 않고 가끔 보육원 친구들이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희망을 품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제껏 저를 안 찾는 거 보면 버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왜 찾아왔냐는 소리 들을까봐 찾을 자신도 없어졌어요. 자네 아버님도 다 사정이 있었을 게야. 이 세상에 자식을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부모는 없을 것에.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혼자가 더 편한걸요. 저 보육원 나오자마자 새 출발하려고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지금 의사 양반을 보니 나도 잃어버린 아들이 보고 싶고 그러네. 그렇게 병원에 두세 달 지내다 보니 마음 터놓고 말할 사람이 주치의밖에 없었어요. 주치의는 환자 말이라면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하는 참된 의사였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의사 손 꼭 붙잡고 예전의 막내와의 추억에 잠겨서 의사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 말을 듣던 의사의 표정이 점점 미묘하게 바뀌더군요. 아버님 말 듣다 보면 저도 제 아버지가 생각나서 찾고 싶어져요. 아버님처럼 저희 부모님도 저를 지금 찾고 계실까요? 그럴 걸세. 내 장담하지. 지금이라도 부모님을 찾아보게. 아버님 말 한번 믿어볼게요. 그러니 아버님도 제발 치료 열심히 받으세요. 그래야 잃어버린 아들 찾으시죠. 끈질긴 의사의 설득 끝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덕분에 치료받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래도 막내를 찾기 위해 업체에 제 DNA를 등록해놓고 치료를 받았죠. 등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업체로 달려갔죠. 갔더니 저를 맞이하는 건 다름 아닌 제 주치의였어요. 아니, 자네가 여기는 어쩐 일인가? 자네도 오늘 부모님을 찾은 겐가? 네, 아버님. 저도 연락받고 왔어요. 저희 부모님 찾은 것 같아요. 의사는 부모님을 찾았다며 제게 활짝 웃어 보였어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의사의 손을 잡고 있었죠. 업체 직원이 나와서 저희를 보면서 벌써 서로 알아본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에 쥔 종이를 저희에게 건네며 친자가 동일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직원이 건넨 결과지에는 일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종이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네가 정말 민혁이냐? 우리 민혁이가 맞는 거냐? 네, 제 전 이름이 민혁이에요. 저 민혁이 맞아요. 사실 이름 바꿨다는 얘기를 듣고 전 이름이 뭔지 물어보고 싶었다만 혹여 너에게 상처가 될까 물어보지 못했단다. 너무 잘 커줘서 고맙구나. 아니에요. 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막내와의 눈물 젖은 재회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철부지 아들들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두 자식놈들이 어릴 때 막내랑 헤어져서 막내의 존재는 모르고 있었어요. 일단 아들들에게 막내가 있다는 것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비가 위암에 걸려 입원했는데도 여전히 돈 타령하며 전화만 하는 게 저 자식 놈들은 저를 돈줄로 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철없는 자식놈에게 돈 줘버리고 도망갈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돈을 주겠다면서요. 평소 같으면 안 된다고 했을 제가 그럼 얼마나 해주면 되냐고 물어봤죠. 예상치 못한 답변에도 어리석은 아들놈들은 신나서 제게 필요한 액수를 말하더군요. 저는 자식놈들에게 말한 액수보다 더 얹어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앞으로 너희에게 돈 줄 생각도 연락할 생각도 없다고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네가 들은 그대로다. 난 여태껏 애비로서 할 만큼 한 것 같구나. 더 이상 나를 찾지 말거라. 아버지, 장난이시죠? 장난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장난? 난 어느 때보다 진지하구나. 이제부터 아들 없는 셈 칠 테니
내가 죽어도 장례식에 나타나지 말거라. 당연히 제 말에 자식들은 난리가 났죠. 시끄럽기만 한 놈들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놈들이 찾아오는 통에 이사도 가고 폰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잠잠해진 집과 핸드폰을 보니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더군요. 막내는 자기 형들과 다르게 정말 바르게 컸더라고요. 부모 없이도 기죽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남을 위할 줄 아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환자밖에 모르고 욕심도 없고 바쁜 와중에 틈틈이 보육원 봉사도 다니더군요. 제가 치료받는 동안에도 어찌나 저를 챙기던지요. 그런 아들을 보고 왜 진작 찾지 않았을까 너무 미안했습니다. 막내야, 커갈 때 도움 하나 못 주고 아비가 늙어서 이렇게 받기만 하고 미안하구나.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제 곁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치료도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제 옆에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미운 아비 원망 하나 안 하고 치료도 계속 해주고 먼저 세상 떠난 너희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구나. 그렇게 계속 고마우시면 치료 계속 잘 받고 건강하게 제 옆에 살아주세요. 전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아버지. 막내는 지금도 저와 딱 붙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았어요. 병원에서도 환자들 챙기느라 피곤할 법도 한데 퇴근하면 곧장 저부터 챙기기 바빴죠. 안 그래도 된다고 하는데도 전 끝내 아들을 말릴 수가 없네요. 저는 수술까지 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 하고 호전됐어요. 하늘에 있을 아내가 도와준 건지 종양이 크지 않을 때 발견돼서 다행이었다네요.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고서는 막내가 다니던 보육원에 봉사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막내가 저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제 품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막내가 다시 제 곁을 떠나는 것 같아 시원섭섭하더군요. 그런데 막내가 데리고 온 여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같이 봉사 다니면서 제가 막내 짝으로 눈여겨본 여자였거든요. 참하고 착해 보여서 막내랑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죠. 막내도 며느리를 봉사하면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들어보니 며느리도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보듬어주며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결혼 승낙했습니다. 지금은 막내와 며느리가 저를 알뜰살뜰 챙겨주며 셋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각자 하고 있던 사업이 망해서 빈털터리가 됐더라고요. 이때까지 사업이 유지되던 것도 다 제 돈 때문이었지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은 자식들은 날마다 제가 운영하던 회사로 와서 제발 한 번만 연락해달라고 부탁하고 왔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딱 제 두 아들놈들을 보고 하는 말인 듯 싶네요. 가난했을 때 힘들게 살던 시절 생각 못하고 저렇게 돈에 미쳐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하루빨리 아들놈들이 정신 차리고 인간답게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